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를 읽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던 썬킴님을 글로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뛰어난 재담가는 역시 글도 시원시원했습니다. 한숨으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책 구성도 아주 깔끔하고 일단 술술 익혔습니다. 말이 되게 글을 썼습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저자 썬킴. 출판 지식의 숲. 말이 되게 글을 쓰고 말이 되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글은 읽기가 싫어집니다. 소위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세계사의 여러 장면들을 개연성 있게 풀어나갑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글로 보여줍니다. 프롤로그 글의 내용입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내 호기심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암기해왔던 역사적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찾는 쪽으로 흘렀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상관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타이타닉호 침몰이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을 이끌었고, 또 1차 대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3.1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 다시 3.1운동이 중국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어 공산당의 창당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까지 역사의 나비 효과를 발견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아는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썬킴 선생님은 정용진 체육의 매블쇼를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 썬킴님의 쇼를 보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몇 개의 영상을 보니 썬킴님의 알맹이를 곧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침없는 세계사는 구어체로 담아내서 옆에서 나에게 직접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당시의 복잡한 세계사 흐름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덕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반에 유럽, 아시아, 미국의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교과서는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썬킴 작가님은 역사학도는 아닙니다.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썬킴님의 역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중국 근대사. 그런데 이 4개의 장이 흥미진진하게 연결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0세기 초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1장, 인류 최초 대량 사륙전,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라고 합니다. 양쪽 전선에서 각각 수천 킬로미터의 참호를 파놓고 일진일퇴를 하면서 4년을 버팁니다. 병사들은 비참하게 4년을 버텨냅니다. 여기에서 1천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왜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1차 세계대전을 잘 모를까요? 이런 비참한 참호전이어서 영화로 만들 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소위 특별한 사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는 왜 미치광이가 되었는지, 히틀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개연성 있게 글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장 안에 소제목 몇 개를 보면 독일은 왜 괴물 국가가 되었는가? 중국 칭다오에 독일 맥주 공장이 생긴 이유,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 드디어 폭발하다, 독일이라는 백이 있었던 오스트리아 오판하다, 슐리펜 계획의 치명적인 허점, 드디어 열렸다 서부전선 헬게이트, 무너지기 시작한 독일 순무로 연명하다, 독일의 패망 그리고 히틀러. 제2장 치밀하게 계획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영화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알려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에너미 앳 더 게이트가 있고요. 헥서고지, 덩케르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빠질 수는 없겠죠.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2차 세계대전은 분명 미치광이 히틀러가 일으켰으니까요. 히틀러의 연역은 썬킴님의 유튜브 영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으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2장의 소제목 몇 가지입니다. 미술학도였던 히틀러. 히틀러 독일군으로 입대하다. 독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떨결에 독일 정계에 입문한 히틀러. 미국의 경제 폭망이 히틀러를 구사일생 시키다. 독일 정계 히틀러를 만만히 보다.
히틀러 독일 재무장 선언하다. 히틀러 스탈린과 손을 잡다. 스탈린 등에 칼 꽂은 히틀러. 사상 최악의 사륙전 스탈린그라드 전투. 실패한 히틀러 암살 계획. 히틀러의 자살과 나치 독일의 패망. 제3장 일본, 미국과 맞짱 뜨다. 태평양 전쟁. 여기에 또 다른 미치광이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역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일본이 조금만 더 일찍 항복했다면, 국민들 목숨 버려가며 미친듯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소련의 개입이 없었을 것이고, 이에 우리 남북도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당시 미국은 분명 일본을 지도에서 없애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최우방국이라니. 역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소제목을 살펴봅니다. 일본의 왕은 허수아비였다. 일본 극우의 뿌리 요시다 쇼인을 기억하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하급 사무라이들의 반란 메이지 유신. 일본과 미국의 밀약의 한반도 일본에 넘어가다. 제국주의 일본 만주를 침공하다. 일본 하와이 공습 불타는 진주만. 미국의 복수 도쿄 공습.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유. 일본의 고집으로 반토막난 한반도. 일본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맞다. 제4장 아편 전쟁에서 국공내전까지 중국 근대사. 이번 기회에 중국의 근대사도 조금 알게 되었어요. 영국은 그동안 나쁜 일도 참 많이 했네요. 아편 팔아먹으려고 2차례나 전쟁을 일으켰고,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에는 유대민족과 아랍민족에게 이중 계약을 한 영국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모택동 공산당이 무조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당시 국민 여론은 공산당이 더 좋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마오쩌둥은 병사들에게 절대 민간인의 재산을 훔치지 말고 신세를 지면 꼭 갚아라. 잠자리를 빌렸으면 이불을 개고 나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장제스 국민당의 만행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분명한 선악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일본 등등. 인간은 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는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거침없는 세계사는 참 잘 읽었습니다. 썬킴님의 다른 역사책도 읽어봐야겠습니다. 읽어보고 돌아올게요.